대형마트의 과일 코너입니다. LED 조명이 밝게 깔린 냉장 진열대 위로 수박 몇 통이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한 통에 붙은 가격표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됩니다. 49,800원. 젊은 부부가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찍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장바구니에는 수박 한 통만 덩그러니 들어 있습니다. 경쾌한 마트 배경음악이 흐르다가 이들의 귀에는 냉장고 컴프레서가 내는 낮고 우웅거리는 저주파 소음만 남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차갑고 금속성 냄새, 그 틈으로 수박 꼭지에서 풍기는 희미한 플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수박은 고급 와인처럼 유리 진열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2026년 5월 대한민국 대형마트에서 수박 한 통 가격은 5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사 먹은 수박 가격 기억하십니까? 아마 2만 원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마트, 같은 냉장고에서 수박 한 통에 5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무렇지 않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더워서 수박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수요가 늘었으니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선과일 생산자물 가지수를 보면 2024년 6월 이 지수는 213.4를 기록하며 1965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까지도 이 지수는 137.3으로 여전히 역대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과실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는 이 공식 숫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마트에서 내는 돈은 2% 오른 수준이 아니니까요. 비슷한 현상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 씨 없는 빨간 수박 한 통의 평균 소매 가격은 4.75달러였고 한 달 뒤인 2월에는 5.15달러로 뛰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10%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마트에서도 미국 마트에서도 수박이 동시에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소비자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 수박 가격만 나 홀로 과속 질주 중입니다. 수박 한 통에 5만 원 이걸 보면서 단순히 물가가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 가격표 뒤에는 국제 유가가 있고 중동 전쟁이 있고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왜 도매 시장에서는 수박이 더 싸게 거래된다는 뉴스가 동시에 나오는 걸까요? 수박은 밭에서 마트까지 오는 동안 어떤 소리 없는 폭리를 맞고 있는 걸까요? 새벽 5시 서울 가락시장 경매장입니다. 붉은 디지털 전광판에 수박 한 통당 경락가가 번개처럼 찍힙니다. 수박 더미 사이로 중도매인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누군가는 수박을 두드려보고 누군가는 꼭지를 확인합니다. 경매사의 빠르고 기계적인 호창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지게차의 경고음이 연달아 울립니다. 상자째 쏟아지는 수박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진동음을 냅니다. 경매장 한쪽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으로 육아 정보만 반복해서 검색하는 수박 농민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올해도 수박이 잘 열렸다는 소식에 잠시 웃었지만 경매 결과 문자를 받고 다시 고개를 떨굽니다. 이 농민의 수박은 오늘 아침 경매에서 킬로그램당 1,200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이 몇 시간 뒤 마트 진열대에 올라갈 때 가격은 3배 이상으로 뛰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내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5에서 6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가격이 최초 경락가 대비 3배 이상 뛰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박은 포장재 비용과 운송비 부담이 다른 과일보다 큽니다.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수박을 전국 각지 마트로 실어 나르려면 상상 이상의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경매 단계에서도 등급과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상품과 하품의 가격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산지에서 팔리지 않고 폐기되는 수박이 발생하는 날에도 마트 수박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 경직성입니다. 중간 유통 구조가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굳혀놓은 셈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와 물류비 마케팅 비용이 수박 최종 가격의 30%를 훌쩍 넘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국제시장을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스페인산 양질의 수박은 도매가로 킬로그램당 1.20에서 1.30 유로 수준인데 소비지 소매가는 이보다 크게 높습니다. 유럽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마트에서 내는 5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수박이 밭을 떠나 우리 집에 오기까지의 긴 여행 경비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유통망이라는 기계도 결국 더 큰 두 개의 심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온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유가입니다. 유통구조만이 문제라면 우리가 마주한 이 5만 원짜리 수박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더 뜨거운 변수, 지구온도의 폭주와 국제 유가의 총선입니다. 스페인 알메리아, 유럽 최대의 수박 재배 단지입니다. 유리 온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유리 지붕 위로 프리즘처럼 번져내리고 비닐하우스 안온도계는 섭씨 5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열기 속에서 수박 잎은 이미 축 처졌고 수박 열매는 정상 크기의 3분의 2도 안 됩니다. 같은 시각 멕시코 남부의 한 수박밭, 평소 크기보다 작은 수박을 손에 든 농부의 손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수박 꼭지는 바짝 말라 시들었습니다. 힘없이 돌아가는 관수 모터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바싹 마른 흙먼지 냄새, 그리고 비료 성분이 남아 허옇게 올라온 염분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뉴스 속의 경고 문구가 아닙니다. 이 농부들의 일기예보를, 수박의 크기를, 그리고 우리 마트 가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서부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애리조나, 유마와 캘리포니아 판스프링스 지역에 3월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 거대한 열파는 곧바로 북미 동부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폭염이 야기한 첫 번째 재앙은 수확 시즌의 급격한 붕괴였습니다. 유마 지역의 작물 생산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막을 내렸고 뒤를 이어야 할 캘리포니아 산지의 생산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틈을 타고 북미 수박 시장은 거대한 공급 격차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기 멕시코 남부는 반대로 이상 저온에 시달리면서 수박 생육이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 넘어오는 수박 물량도 예년만 못했습니다. 수박이라는 작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한파의 착과율이 떨어지고 폭염에 당도가 망가집니다. 올해 초 전 세계 수박 재배지에서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 충돌하면서 상품화율, 그러니까 마트에 진열될 만한 품질의 수박 비율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격입니다. 2026년 12주차 산지 데이터 분석 기관 프로듀스 IQ에 따르면 북미 수박 도매 가격은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비슷한 시기에 알메리아 지역의 수박 재배 면적은 11,857 헥타르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유럽 전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폭염과 한파가 결국 대한민국 마트 냉장고 속 수박 한 통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박이 밭을 떠나 우리 냉장고에 도착하기까지 태우는 기름값 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제 유가와 수박 가격의 은밀한 동행을 지금 공개합니다.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40피트짜리 냉동 컨테이너가 야드에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컨테이너 표면에는 스페인 발렌시아, 모로코 카사블랑카, 과테말라, 푸에르토 바리오스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느리게 통과하는 모습이 열 감지 카메라의 흑백의 불안한 실루엣으로 포착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 냉동 컨테이너 발전기들이 내는 끊임없는 드르렁거림이 항구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선박 연료유에 찌든 유황 냄새가
바닷바람과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2026년 봄, 중동에서 전쟁이 재발한 이후 이 항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해상보험료가 폭등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농산물이 식탁에 도달하는 길목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의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폭등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무려 17%나 뛰었습니다. 경유는 냉동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의 피와도 같은 연료입니다. 수박이 신선도를 유지하며 전국 마트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태워야 하는 기름이고 수출입 물류의 마지막 구간을 책임지는 동맥입니다. 이 경유 가격이 17% 올랐으니 운송비 전체가 꿈틀거리며 올라간 겁니다. 해상 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위협하면서 국제 해상 운임이 요동쳤고 특히 신선 농산물의 필수적인 냉동 컨테이너 운임은 기존 대비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수박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작물은 이 운임 인상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박 한 통의 무게와 부피가 바로 가장 큰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운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는 떨어지고 손실률은 올라갑니다. 버려지는 수박의 비용까지도 결국 마트 가격표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3월 소비자 물가 해설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이 아직 석유류 가격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공업제품 물가도 2.7%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2.4%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이 돌아가는 비용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서비스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가장 끝자락에서 수박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5만 원이라는 숫자는 마트의 가격표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전쟁과 유조선 그리고 컨테이너 크레인의 연료비가 빚어낸 최종 전리품이었던 셈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수박 가격 5만 원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기후 재앙과 국제 분쟁이 대한민국 마트 냉장고까지 침투한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충청남도 논산의 한 첨단 스마트판 유리 온실입니다. 드론이 수박 잎의 연록소 수치를 스캔하며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공지능이 관수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패널이 푸른빛으로 반짝입니다. 밖은 폭염이지만 내부는 항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한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노란 과육의 수박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선명한 망고 빗속살이 드러나자 주변에 있던 소비자들의 눈이 커집니다. 수박을 가르는 칼날의 청량한 소리, 양에게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수박을 먹어본 소비자가 내는 작은 감탄사. 갓 자른 수박의 청량한 단내가 스마트판 특유의 깔끔하고 무균에 가까운 흙내음과 겹쳐집니다. 수박 가격 위기를 기술로 돌파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는 묘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2026년 5월 스페인에서는 노란 과육 수박의 첫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에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노란 수박은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특정 병충해에 더 강하고 고온에도 기존 품종보다 덜 민감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더 적합한 품종인 셈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경남 밀양 등 스마트판 단지를 중심으로 수박 재배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하우스로 다시 인공지능으로. 이 최첨단 온실에서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량은 기존 노지 대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물 사용량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물 부족이라는 두 가지 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단 5%로 낮췄습니다. 수입 과일 가격이 내리면 국내 과일 시장의 독점적 가격 구조에 경쟁 압력이 가해집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기에 사과와 배 공급을 위해 평소의 7.5배인 26,500톤을 시장에 풀며 성수기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에 이토록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과일 물가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었죠.
또한 소비시장 자체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름에만 대형 수박을 통째로 사는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니 수박, 커팅 수박, 그리고 폭소리 수박이라 불리는 소형 품종까지 소비자들은 조금씩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한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가격 접근성이 높아지면 수박 소비는 특별한 사치가 아니라 다시 일상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술은 우리에게 분명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미니 수박을 살 것인가, 노란 수박을 고를 것인가,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수박을 사는 바로 그 손,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수박 한 통을 대하는 당신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 소비자가 마트 과일 코너 앞에 섰습니다. 노란 수박과 빨간 수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 소비자는 노란 수박을 집어듭니다. 손이 천천히 장바구니로 향합니다. 그 수박은 저녁 식탁 위에 놓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수박을 한 입씩 떠먹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가벼운 대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진짜 맛있다고 말합니다. 식탁 위에는 밥 냄새와 수박향이 조용히 섞여듭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시장을 바꿉니다. 소비자가 특정 품종, 특정 유통 채널을 선택하면 그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생산자에게 전달됩니다.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산 수박 한 통은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농가 수치율을 높입니다. 제철 로컬 수박을 사면 운송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구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수박 한 통 5만 원. 이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지구 온도의 경고를, 전쟁이 만든 물류 대란을, 그리고 중간 유통의 덫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일 마트에서 당신이 집을 수박은 단지 가격표만 붙어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 수박 안에는 지구 반대편의 태양과 바람,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만든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